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사면 복권 조치로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 이후에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 삼성병원을 퇴원하고 대구에 마련된 사저로 향했는데요. 먼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건가요? 5년 만에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준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대구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서는 그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보다 구체적인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가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김병진 전 국회의원,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진 전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5년의 시간이 흘러서 5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 촛불 집회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아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는데 이제 오늘 국민들한테 인사를 했네요. 그렇네요. 참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신상이나 신변에도 참 많은 변화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4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급하게 특별사면 하나 그때 처음 발표 나왔을 때 의아해했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매우 이게 위험한 상황에까지 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어떻게 보면 보고 때문에 특별사면을 서둘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설인 것 같고요. 근데 4달 동안 상당히 건강이 안 좋았다. 안 좋았죠. 네.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4달 동안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이 회복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점은 국가적으로 보면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5년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열렸고 그리고 검찰 수사 그다음에 기소
그리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거치면서 20년 전후에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형량이 선고가 됐었고 그런 과정의 경랑을 대한민국 전체가 겪어왔었던 것 예. 같고요. 근데 또 시간은 지나고 나면 또 훌쩍 흘렀던 것 같아요. 보면 5년이 그냥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흘러갔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정말 꼭 5년이 됐네요. 2013년 2월 25일에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2016년 9월에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왔고 예. 그다음부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별검사팀이 구성이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죠. 5년 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통령 파면 결정, 탄핵 결정이 됐고요. 3월 31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러서 지난해 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확정이 됐고요. 지난해 11월에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해서 그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발표했고요. 12월 31일에 4년 9개월 만에 석방됐고 이제 오늘 퇴원해서 대구에 마련된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지금 제가 볼 때 그 굉장히 그 감옥에 계시면서 네. 많은 어떤 그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좀 밖으로 나가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꽤 하신 것처럼 보이고 예.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내신 메시지를 봐도 상당히 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차분하시다. 뭐 그리고 표정이 밝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현실 정치, 여의도 정치에서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좀 관망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좀 이렇게 후배들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게 원로로서 좀 조언도 해주시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원로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네. 그래서 아주 그 모범적인 정치 원로 상을 조금 그리고 나오신 거 아닌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까지 좀 들었습니다. 화면 보니까 말이죠.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네요. 많이 모였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정치권에서 저런 팬덤, 저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공과 영역을 함께 물려받았는데 어쩌면 그 팬덤도 같이 물려받았 측면도 좀 분명히 있지 않나 싶고요. 예. 또 이런 점도 있을 거예요. 이제 대구나 경북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뭐랄까 그 큰 누나가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하고 온갖 고초를 다 겪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느낌. 예. 아마 그런 느낌들 때문에 저 자리에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주로 대구에 마련된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삼성 서울병원 오전에 퇴원을 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 찾은 곳은 바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묘역이었는데요. 그 그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나서 첫 일정으로 부모님의 묘역을 참배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도 같고요. 예, 또 정치인 박근혜의 오늘이 있게 한 뭐 원동력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감옥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자손으로서는 매년 사실은 찾아뵈야 되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뵈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못하신 분으로서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렇게 많은 지지자들이 나오신 부분도 저는 그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제가 과거에 지켜보면서 아, 정말 몇 안 되는 대중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대중 정치인 이러면은 한번 어디에 가시면 수천 명 이상이 모이는 정치인 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아주 애잔한 마음을
가진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부모님의 묘역을 참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대구에 마련된 사저로 갔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분명히 우리 기억 속에 5년 전에는 촛불 집회, 국정농단, 헌법에 의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는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특별사면 복권돼서 퇴원하고 대구에 마련된 집으로 갔는데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난 5년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주문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오늘이 정말로 반가운 날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5년 전의 기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 태블릿 PC 이전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한 1년 반 전쯤에 정윤회 씨 관련된 네. 십상시 문건파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근데 그때 아마 제대로 수사가 됐었다면 사실은 저 시점에 2016년도 11월의 사건은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정윤회 사건이 그때 제대로 진상조사가 안 되고 넘어가는 바람에 국민들 마음속에는 이게 권력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태블릿 PC가 발견이 되니까 국민들이 뭐랄까 어떤 권력에 대한 불신 이게 그냥 폭발을 해버렸던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시스템이 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그 심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나왔었고 그게 큰 어떤 정치적인 충돌, 무력 충돌로 가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가 이걸 수용을 해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만큼 대한민국은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사회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매일 시끄러운 이슈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지만 실은 매우 밑바닥은 튼튼하고 견실한 대한민국의 어떤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걸 확인한 시점이기도 하죠 보면. 그래서 나라의 불행과 또 보면 역설적으로 그 불행의 와중 속에서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굉장히 견실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찾아낸, 발견해낸 그런 다행함. 이게 복합적으로 존재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에 정치권은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는데 오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국민들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네. 그런데 고향에 가서 대구에 가서 한 이야기에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신도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나서셨을 때는 이제 뭐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그 요소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드라이하게 그 첫 국민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지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요.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에서는 이제 고향에 계신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고향에 돌아왔으니 여기에서 제가 계속 머물면서 나름 여기에 주민들과 함께 좀 그 국가나 고향에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을 찾아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조금 더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여의도 정치나 이런 것에서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좀 이렇게 좀 관망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보여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정치 원로로서 후배들이 이렇게 커나가는데 그리고 국가를 좀 더 선진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런 데에 조언이나 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데는 뭐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좋은 인재들이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지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저는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한 줄 메시지 내시고 그다음에 국립묘지에서는 일체 메시지 없이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구 내려가도 아마 병원에서처럼 한 줄 메시지 내고 그냥 사저로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집거하는 그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구에 가서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저 말씀을 바탕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어쨌든 최소한의 사회생활은 분명히 하겠다. 그다음에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뭐 길을 열어놨다,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으면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 사저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보니까 초청 받으면 아마 오실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활동의 가능성은 좀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 저희가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구에서 사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병을 던졌는데 뭐 다행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맞지는 않았고요. 그 근처에 떨어져서 병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급박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막아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화면을 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옆에 병이 깨진 모습 보이시죠? 그 근처에 사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찍은 사진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고요. 예, 초록색인 걸로 봐서는 소주병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말이죠. 저때 경호원들이 저렇게 막아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사저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지지자들 앞에 서는데 저런 일이 있었고요. 현재 현장 취재 기자들 또 당연히 병 던진 사람 경찰에 연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다. 유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이른바 사법살인 그렇죠. 사건이죠. 예, 그게 아마 판결 나고 그냥 곧바로 당일 사형이 집행이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본인 선거 때 계속 그 논란이 돼서 그때 아마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예. 결국 사과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사법사상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정치적인 살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버지가 결국은 범했던 어떤 오역의 역사가 딸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유산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대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됐고요.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모두 박탈당했는데 조금 전 화면 보면은 경호원들이 있어요.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다른 모든 예우는 박탈당하는데 네, 이 경호하고 경비는 그래도 제공을 해준다. 네, 10년 동안 그런 거죠. 최장 10년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소지병을 던지신 분의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예.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 저 소지병을 던져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 현실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병을 던지신 마음과 정반대의 정치적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저 분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런 거는 그냥 그 법에 국가 시스템에 좀 맡겨놓고 좀 그 정치 활동 본인이 생각하시는 쪽으로 정치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좀 푸셨으면 그 마음을 푸셨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말이죠. 대구 사저가 담당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아마 안을 좀 들여다볼 수 없게끔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거의 매일같이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죠. 저런 게 하나가 그 피해로 이어지면 진짜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 메시지 한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우려가 좀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매일 지지자들이 모여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뭐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본인 성품이라든지 스타일이나 성향상. 예, 혼자 조용히 아마 책을 읽고 뭐 여러 가지 자서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토론하고 이걸 즐기실 분 같지는 않아요. 찾아온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하는 정도는 가능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봉화마을 계실 때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어쨌든 나와서 그냥 손이라도 흔들어 주시고 반갑다고 목소리라도 몇 마디 내시고 들어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에 뭐 등장하실 가능성은 있겠죠.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돼서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 퇴원했고요. 이제 대구에 마련된 집으로 갔는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병원에서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김한규 정무비서관 통해서 유영아 변호사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난에는 늘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퇴원을 축하하는 난을 보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북한이 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니다. 방사포 발사 나흘 만이다. 대한민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북한의 도발 행위는 계속되어 왔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현 정부와 그리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면 결정도 하셨고 예. 그리고 뭐 어쨌든 본인도 이제 좀 있으면은 물러나시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뭐 응당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기조가 통합과 화합인데 그런 어떤 메시지도 도움이 되는 뭐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어쨌든 5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광화문에서 매일 촛불 집회가 열렸고요. 이 촛불 집회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 이재명 직전에 민주당 대선 후보도 참석을 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지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비판,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비판이고 이제 5년의 세월이 흘러서 퇴임을 목전에 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또 건강을 기원하는 축하난을 전하고 뭐 이런 모습도 어쨌든 간에 그 시간들을 5년 전의 그 기억들이 어쨌든 간에 정의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픔을 서로 좀 보듬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도 또 읽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라이벌들끼리도 인간적인 연민 의식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두 분이 2012년도 대선 때 사실은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지지율 차이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출구조사 결과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었지만 그때 사실은 12년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할 거라고 하는 예측도 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고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이낙연 당시 당대표께서 전직 대통령들 사면하자라고 얘기가 있었을 때 당에서 반대는 나왔지만 대부분의 관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서 이낙연 당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쨌든 대통령들은 또 대통령들 레벨에서 그 사이에서의 어떤 측은지심이랄까 연민 이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그리고 대구 사저행 소식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화면, 이 소식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퇴원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동 당선인 사무실에 마련된 그 기자들이 모여있는 이른바 프레스 다방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또 오늘 아침에도 찾았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간단한 티타임이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선인 측에서 요청을 했고 기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런데 당선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선인을 만나게 되면 그런 요청이 있어서도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도서관 자리 잡고지만 나와야 되나? 자기 노트북 올려놔야 돼요? 나도 뭐 커피, 믹스 커피 하나 주세요. 하여튼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초청도 제안하시나요?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쓰게 됐어요. 가벼운 얘기를 좀 하지요. 예, 어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 모양입니다. 예. 뭐 보셨거나 아니면은 보고가 됐거나 예. 뭐 이렇게 자주 찾으시는 모습 좋고요. 그리고 뭐 기자분들도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질문하는 모습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면서 좀 가벼운 얘기도 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비껴가시고 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 마스크 게 벗는 자주 게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예, 자주 있어야겠죠. 예. 마스크 벗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 자세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취임식에 네. 전직 대통령들 모신 건 뭐 당연한 것 아니냐 네. 초청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역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데 네. 대구를 방문하게 되면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찾아가서 만나겠다는 뜻을 오늘 밝혔네요. 예, 그러신 것 예. 같아요. 예. 아마 저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면 대구 경북은 반드시 가실 것 같다. 그리고 광주도 그러면 가실 가능성 꽤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취임식 이제 이렇게 참석해 달라고 하는 초대장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도 조금 관심인데 아마 박수선 위원장님께서 직접 가실 것인지 아니면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 예. 아니면 본인이 가신 김에 말씀을 드릴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의 대상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이죠?
그렇죠. 네. 20대 대통령. 20대. 네. 그런데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 현재는 2명.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3명. 예, 우리의 대통령 역사는 상당히 좀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 이제 앞으로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직전까지 전직 대통령 2명이 모두 감옥에 있었고 예. 이제 한 사람은 특별 사면 복권돼서 석방이 됐고 대구의 사저로 돌아갔는데 아직 한 명은 감옥에 있고요. 참 이 아픈 역사 생각할 때마다 또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뭐 적폐수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편 또 또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국가의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부분이 뭐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그것을 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어떤 시도라든가 아니면 그거를 뭐 독려하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